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호 선생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SFD와 BMD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SFD와 BMD 그리는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방법, 스킬 같은 부분들은 다 동일한 형태로 이제 앞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집중 하중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해석했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했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분포 하중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포 하중 중에서 특별히 균등 분포, 균일 분포 하중이라고 하는 녀석을 해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합력이라고 하는 형태의 힘에 대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합력, resultant force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분포되어져 있던 하중을 한 군데에서 하중은 집중 하중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질량 중심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할 것이고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하는 건 아니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도합니까? 시도하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맛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포하중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분포하중. 자, 분포하중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텐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 뭐 균일 분포하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이 말이야. 자, 분포하중의 균일한 분포하중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일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일부분을 잘라가지고요.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부분 하나 잡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X축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건 X축이고요. X축이. 자, 그리고 위쪽에 관련되어 있는 녀석은 Y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포하중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분포하중. 자, 균일 분포하중을 봅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을 이제 잡은 거예요. 앞부분을 잡아서 표현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균일 분포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보가 있는데 단순보, 자, 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분포하중, 저번 시간에 먼저 얘기했다시피 자, 등분포, 균일 분포하중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형 박스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그죠? 샷, 샷.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용어를 알았을 텐데 Q라고 하는 용어를 알았습니다. Q. 이 Q가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는 전단유 이렇게 했었죠. 전달응력 타우에다가 두께 T를 곱한 거. 근데 여기서 Q는 그 전달응력이 관된 것이 아니고 수직응력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직응력과 관계될 때와 전달응력이 관계될 때 얘기를 좀 다르겠어요. 이 Q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하중밀도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하중밀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Q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떤 길이가 있다고 볼게요. 요 간격 이만큼 거리를 만약에 내가 델타 X로 본다고 치면 어떤 간격 델타 X 분의 델타 X가 아니고 길이 어떤 길이가 있다면 그 길이 L에다가 작용되어지는 하중. 하중은 P라고 그래서 P는 역시 압력이 뭐죠? 힘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Q 이꼴 L분의 P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뭐? 하중 밀도다라는 말을 씁니다. 요 모양. 그럼 여기서 P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는 Q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길이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응력의 수직응력. 그래서 수직응력에 관련된 형태로 할 때는 하중밀도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제 하중밀도라는 용어를 갖고 쓸 텐데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부분에서 일부분을 갖다 내부에 있는 힘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 일부분을 뜯어요. 뜯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X축, 이쪽 Y축인 거죠. 그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제 X축이고 이쪽은 뭐가 돼요? Y축이 되는 거예요. 자, X축, Y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만들어 이제 내부를 이제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모양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V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으로 이제 V가 되겠죠. 자, 그런데 기준점을 여기로 볼 거예요. V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 일부분, 이 부분에서 잘라낸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로 볼 거냐면 델타 x라고 볼게요. 자, 델타 x만큼의 간격이 벌어졌다고 보여요. 여기서 잘라낸 거예요. 델타 x만큼. 그리고 밴딩 모멘트 역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밴딩 모멘트가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해서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해서 작용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하중 밀도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윗부분에 하중 밀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Q라고 하는 녀석이 균등하게 이렇게 작용된다고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건 없죠. 기침 나오는 거 같고 뭐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자, Q. 자, Q예요. Q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작용되는데 Q에서 델타 X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 잘 보세요. 방향 보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점에서 X2까지 간다고 볼게. 뭐 날아다니지. X1에서 X2까지 이렇게 보는데 X1에서 X2까지 힘에 대한 균형을 한번 따져볼게요.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 근데 여기가 V라고 쓰면 여기를 V라고 봅시다. 여기를 V라고 본다면 얘들아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V인데 선생님이 얘들아 했다고 기분 나쁜 사람 없죠? 나보다 나이 많나? 내가 나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자, V예요 V. 그러면 이 V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보세요. 이 안에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집중화두처럼 한 군데가 딱 돼서 동일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요 간격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위에 눌려지는 자갈돌 무게라고 생각하면 자갈돌 무게. 자갈돌 무게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자갈돌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있는 거 갈수록 점점 많아지면 힘이 더 들겠죠. 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 변화가 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 수학 혹시 아나 수학? 수학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오면 DA만큼 이렇게 쓰죠. 이 DA라고 하는 게 변화량이잖아. 근데 만약에 DA가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다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전미분 기억나나? 수학한 애들 DF에서 F가 만약에 X방향, Y방향 다 변한다면 그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 F라는 게 뭐가 돼? X방향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 뭐 DX 더하기 Y방향 변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DY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니? 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전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X방향만 보는 거야. X방향만 변화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X방향 변화만 왔겠죠? 그럼 이 X방향 변화 왔으니까 여기 V는 변화가 왔을 테니까 이 V를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써? 갑자기 발음이 이상하게. 여기서 V에다가 더하기 얼마? DV가 되는데 DV를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겠나? DV에다가 여기 나오는 녀석 X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냐면 변수 Y방향을 보는 게 아니니까 X방향만 보니까 라운드 기호 쓰지 않고 D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요 DX가 변하지. 변화래. 얼마만큼 변한 거야? 델타 X만큼.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게 됐을? 이게 되면 이제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멘트도 마찬가지. 밴딩 모멘트예요. 밴딩 모멘트. 이렇게. 자, 밴딩 모멘트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얼마 돼? dm 뭐가 돼요? dx의 뭐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변화가 왔을까 그만큼.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이제 균형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평형식을 써보는 거야. 자, fy 시그마 fy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나? 자, 여기서 보면 주어진 요 녀석은 힘을 봐야 되죠. 힘. 그럼 힘은 여기가 이게 힘이 얘가 힘이잖아. Q니까 힘은 얼마 돼? Q에 얼마?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Q 델타 X 하중 밀도로 쓰면 위쪽으로 올라가네. 위쪽으로. 그 분포 하중일 때는 하중 밀도로 씁니다. Q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V 더하기 얼마? V에다 더하기 얼마? Q 델타 X를 양으로 보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돼. 이번엔 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얼마? V 더하기 dV dx에다가 델타 x 라고 써준 게 0. 이렇게 돼야 합이 0 맞죠? 맞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V에다가 플러스 Q에다가 델타 x 마이너스 V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dV에 dx에다가 델타 x는 0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을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결과론적으로 얘는 둘은 죽어버리고 소거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Q에다가 얼마?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뭐? dV dx에다가 델타 X. 아, 요거 봐라. 그러면 델타 X가 약분되어지면요. 아주 재밌는 식을 하나 찾겠네. 반드시 외워야 돼, 여러분. dV dx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dV dx는 Q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식을 우리는 하나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식을 하나 우리는 도입을 했어요. dV dx는 얼마? Q가 됩니다. 이게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뭐가 돼요? 하중밀도 Q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보세요. 하중밀도 선생님 어디로 했다? 위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잡았어요. 위쪽 방향으로 잡은 거 잘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모멘트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모멘트. 근데 모멘트를 따질 때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건데 얘는 결론은 뭐가 돼? dV는 뭐가 돼? QDX잖아. 그러면 어쨌든 V에 대해서 적분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V2라 V1 V0 초반을 V0로 할까요? 자, 그래서 V1 어떻게 돼? V1 V0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뭐가 된다? Q에다가 여기 나오는 게 X니까 어떻게 돼요? 이 Q라고 하는 녀석에다 계산할 때는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인테그랄 뭐가 돼요? X0에서 어디까지? X1까지 얼마?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Q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 뭘 쓸 수 있냐면 V1, 그쵸? 여기가 이제 X1, X2인데 X0, X1을 X1, X2라고 할까? 이 2에서 1. 아,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2, 1에서 되게 2까지. 이거 이게 칠판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전단 V2라고 하는 녀석 어디 위치까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고로 뭐 V2는 V1 더하기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의 뭐 QDX라고 하는 걸로 이제 V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식 자체를 우리가 하나 판단, 지저분해, 짜증나,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거 이제 신경 쓰이는데, 이거. 직업병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이제 모멘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모멘트는 뭐냐면, 이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이 밴딩 모멘트 자체도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이쪽을 얼마 돼? 플러스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디를 축으로 볼 것이냐를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식이 매우 복잡하잖아요. 식이.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니까 우리가 뭐를 쓰는 거야? 요거는 모멘트 자체가 밴딩이니까 축하고 관계없고 축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으로 판단할 때 보면 축을 여기로 잡으면 이걸로 해석하니까 식이 복잡하거든. 여기를 축으로 보자. 나중에 적분할 때 X2에서 X1을 하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적분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X만큼 갈 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축으로 보면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지. 그러면 돌아가는 밴딩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밴딩이 아니고 일반 모멘트는 얘에 의해서 옆으로 깎아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얘에서 깎아지도록 만들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V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만큼 거리 델타 X를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멘트를 생각한다면 V에다 얼마? 델타 X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얘가 위로 치는 거예요. 얘가 위로 쳐버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자? 이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맞나요? 시계 방향. 마이너스 V 델타 X.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 모멘트가 전단력에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이게 끝이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여기 남쪽에 나와 있는 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밴딩 모멘트 자체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저 식에서 우리 뭘 얻을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M이 얼마?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 M 플러스 델타 여기 얼마? M 플러스 얼마 되죠? dm dx에다가 얼마? 델타 x라고 하는 녀석. 요렇게 만들어진 게 균형을 이루려면 0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다 죽잖아. 죽어버리고 남는 거는 다음과 같이 남네. 자, dm에다가 얼마 돼? dx에 델타 x. 자, 이거는 결론 어떻게 넘어가면 v 델타 x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델타 x를 전부 다 이렇게 소거를 할 수 있겠죠.
해고 나면 아주 중요한 식이 또 하나 나오네요. 여처럼 매우 중요한 식 외워. 결론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dm에다가 dx를 한 게 뭐가 돼? 바로 v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삼 되게 중요해. 그 결론은 이 v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얘인데 이 dmdx죠. 얘를 미분했다면 다시 d제곱이잖아. 그 말은 d제곱 m에다가 뭐가 돼? dx제곱을 하면 이게 q라는 얘기죠. 이해 되겠어요? 얘가 v를 이게 모멘트를 미분한 게 v니까 v를 미분한 게 q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미분한 게 되니까 d제곱에 이게 더함수 모멘트를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 하중일도 q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 뭐가 된다는 게 적분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도 역시 우리가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걸 찾기 위해서 모멘트를 찾으려면 d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v dx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2에서가 아니라 1에서 2로 간 게 아니라 2에서 1으로 갔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돼? 2에서니까 m이라고 하고 쓰고 이게 dm이잖아요. 는 인테그랄 뭐가 돼요? v에다가 dx가 만들어지는데 이 2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v2-v1이 아니고 뭐예요? m1-m2가 돼야 되죠. 이거 이퀄 이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돼? x2에서 x1으로 반대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x2에서 x1까지 v dx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좌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식은 뭐가 돼요? 결론은 m2-m1은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아래쪽 위쪽 구간 바뀌잖아요. 그럼 얼마? x1에서 x2까지 v dx랑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겠다. 모멘트에 대한 해석이죠. 모멘트에 대한 해석. 그래서 결국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우리는 이 식도 역시 뭐를 쓸 수 있다? m2는 얼마? m1에다가 플러스 x1에서 x2까지 v dx다. 똑같은 식에 뭐라든 간에 마찬가지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방향을 서로 반대로 바꿔서 이게 귀찮아서 이걸 안 쓰기 위해서 여기를 축으로 잡았더니만 결론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바뀌었고 근데 방향 바뀌기 여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해석해보면 똑같이 2는 1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고 해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알았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